그럼 우리 강혜미 강사님의 기업인의 무한 동력을 위한 체력관리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의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이기 강사입니다. 이렇게 여러 기업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제가 알려드릴 게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배경 지식도, 그리고 여기 이 자리까지 기업을 관리하고 본인을 경영해 오신 결과 저보다 더 많은 꿀팁을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구태연한 소리지만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 담고 가면 좋을 만한 건강 지식과 그리고 짧은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 등을 통해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의 건강에 조금이나 일조가 될 수 있게 제가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T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T란 1대1로 운동을 지도해드리는 직업인데요. 운동을 지도해드리다 보면 각 대표님들 그리고 실제로 성취를 많이 이루신 분들을 뵙게 됩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결국엔 체력이 좋다였습니다. 엄청 두뇌가 명석해서 또는 운이 좋아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재능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일 최소 12시간에서 14시간씩은 최소 투자하셨던 걸로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아쉬워하시던 회원님들은 선생님 나 이번에 라운딩 가는데 어깨가 아파. 스트레스 받네. 아니면 선생님 이번에 여행 가는데 체력이 안 좋아서 좋은 거 많이 볼 수 있을지 걱정이나 하는 걱정들이 대다수셨습니다. 회사를 이렇게 읽어오시는데 체력을 쓰시고 이제는 조금 여유를 즐기시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시간에 매일 1시간 여기 계신 대표님들의 1시간의 시간을 젊었을 때와 같이 쌩쌩한 상태로 연장시켜 드릴 수 있다면 얼마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이미 성취를 이루신 분들이고 노하우도 쌓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스테미너만 갖추신다면 지금의 회사 그리고 지금의 능력치들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생길 거라 생각하는 마음에서 스테미너가 중요하다는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PT샵을 운영하고 그리고 여기 맨 위에는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 사진인데요. 저는 스포츠 의대학을 전공했고 지금 박사 과정을 거쳐서 회원님을 지도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기업이나 회사에 출장을 해서 간편한 건강 지식을 알려드리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이는 것,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한 상태, 병이 없이 좋은 기능을 가진 상태에 있는 것. 위에 세 가지가 국어사전에서 정의해준 건강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추가적으로 건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군대를 병장 전역하고 다녀왔는데요. 전역을 하고 다녀왔음에도 저희 또래, 제가 30 중반입니다. 저희 또래 남자 동기들끼리 모이거나 친구들끼리 모이면 항상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야, 너 1억 주면 군대 다시 갈래? 야, 미쳤냐? 그럼 2억은? 야, 죽어도 안 가. 그럼 3억. 이때부터 머리가 살짝 부여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몸값이랑 맞바꿔칠 수 있는 금액이 다가왔거든요. 그래도 안 가 하는 배짱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 5억은?
이루어질 일도 아니지만 그 정도 금액이면 내 젊은 2년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 중에 5억 들이면 군대 다시 다녀오실 분 계실까요? 이런 회사에서 좀 열심히 하고 그래도 그니까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필요합니다. 맨 아랫줄에 있는 젊은이에게는 성장에 필요한 것, 그리고 중장년층에게는 행복한 여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 돈이나 건강. 네, 그 두 가지가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위에 예시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나 라운딩 나가는데 어깨가 아파, 여행 가는데 건강이 조금 걱정돼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정의한 건강은 능력에 걸맞게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회사를 키워오신 대표님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전력 투구를 다해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신다면 조금은 본업에 비해서 성실도가 떨어졌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군대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내 몸의 건강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뒤에서 해드릴 구태의연한 얘기일지 모르는 정보들도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은 저는 자유를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건강 실천의 종류 정말 뻔한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해보시고 더 많이 들어오신 이야기일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두고 잘 마시면 무탈합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누고 잘 마신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초장에 보여드린 제 가족 사진을 보면은 제가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건강 전문가로서 활동하다 보니 아이들을 키우면서 얻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먹었다는 건 먹고 난 후에 불쾌감이 없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면 칭얼댑니다. 하지만 먹고 나면 웃습니다. 그리고 잘 잔다는 것. 아이들은 졸리면 고집을 피우고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아침에 웃습니다. 그리고 잘 눈다는 것. 화장실에 가고 싶은 티가 나면 인상을 찌푸리고 굉장히 초조해 합니다. 하지만 다녀오면 무조건 웃습니다. 그리고 잘 마신다는 것. 물 마시고 체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목이 마를 때 적정량을 마시고 나면 웃습니다. 기본적인 정의지만 나 오늘 잘 먹었다 배불러라는 말이 동의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배부르다면 잘 먹은 게 맞는다. 그리고 잘 잤네. 근데 왜 이렇게 찌뿌둥하지? 라고 한다면 잘 잔 것이 맞는가? 기본적인 것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으시고, 만약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둔 게 맞는지를 되짚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우리가 흔히 건강을 해치는 네 가지의 안 좋은 습관입니다. 사실 저도 이 중에 두세 가지는 충분히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음주, 커피 마시기, 흡연, 그리고 탄산음료 마시기, 이 네 가지들의 안 좋은 습관의 공통점은 바로 탈수입니다. 우리가 안티에이징, 항노화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얼굴의 절반은 피부가 탱탱하고 얼굴의 절반은 주름이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모든 세포의 탈수작용이 진행된다는 중입니다. 그래서 음주를 하신 후 다음날 갈증이 나는 것, 그리고 콜라를 아무리 마셨지만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 것, 커피를 마셨지만 목이 마른 느낌, 이것들은 여전히 수분은 몸으로부터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예쁜 물을 집어넣고 들어온 물을
잘 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린이부터 노인으로 가기까지 체내 수분량이 70%, 60%, 50%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분량의 홀딩만 더 잘 만들어내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안티에이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을 그래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진시황도 막지 못했던 세월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바람은 통제할 수 없지만 도층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갖은 위기 속에서 모든 걸 지켜오신 대표님들이기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그냥 수명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 수명입니다. 앞에 계신 홍삼 제가 트릭을 깔아놨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드셨으니까 당 열심히 들어줘야 돼 하는 수단도 있었지만 저는 건강기능식품이 얼마나 간편하길래 바로 눈에 보이면 짜서 바로 드실까 하는 것을 체감하게 만들면서 운동을 하실 때도 조금 더 꾸준히 하는 것을 느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깔아봤습니다. 건강식품은 앞서 말했듯이 정확히 3초면 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는 효과는 아까 말씀하셨죠. 정관장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피부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비뇨기 쪽, 심혈관 계통, 뇌, 폐, 위, 혈액 다 좋다고 나와 있어서 정평이 나 있는 음식들이 건강기능식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동이 좋은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왜 덜 할까요? 아마도 힘들고 그리고 조금은 어렵다는 생각도 해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아까 말씀하신 거 정말 제가 기동량을 항상 미리 했는데요. 관리를 다 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셨기에 이 자리에 오신 걸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이 힘들다 혹은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기피하셨던 분이 있다면 조금 더 홍삼을 짜먹듯이 매일 좀 더 자주 하실 수 있는 간편 운동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운동을 하시기 전에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너무 추상적으로 가져가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쁜 물을 몸속에 넣어주는 게 노화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쁜 물을 세포에 갖다 주는 게 심장과 혈관의 역할입니다. 모세혈관을 이렇게 딱 투시를 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혈액도 이렇게 촘촘히 모여서 거의 사람 모형대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운송로가 이렇게 짜잘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혈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과 물들을 보내고 다시 회수한다는 뜻인데요. 동맥과 정맥에 대한 부분은 아시겠죠? 동맥은 심장이 몸으로 피를 보낼 때 쓰는 혈관로입니다. 정맥은 몸으로 보냈던 애들을 다시 회수하는 혈관로입니다. 정맥은요, 여러분, 근육의 수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잘 보내는 건 심장이 해주는데 다시 몸으로 심장으로 회귀시키려면 근육을 꼭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어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몸에 돌아야 수분량이 홀딩되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생각하신 것을 이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생활습관과 운동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을 필두로 성공의 한 걸음, 건강 지키는 성공의 한 걸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지도해드리는 회원님들의 케이스인데요.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뭐 비슷한 케이스가 맞닥뜨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변 분께서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척추 측만이 와서 근육의 밸런스가 깨진 경우, 좌골신경통이 와서 앞바다리조차 하지 못했던 여성분의 경우, 아니면 과도한 업무나 무기력으로 등이 부었지만 등 근육을 강화해서 등이 예쁘게 펴진 경우, 어깨 수술 후에 팔의 관절 가동 범위가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이런 운동은 보통 재활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 사진들은 저와 함께 운동했던 회원님들의 사진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멋진 몸을 갖춘 케이스들입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아픈 부분이 없게 지금보다 더 바른
자세형으로 서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는 운동들을 제가 짧게 엄선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주 아픈 어깨 신체 부위가 목, 어깨, 허리, 무릎입니다. 이 부위들을 필두로 운동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운동을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나고 격양된 사람한테 이봐, 씩씩대지 마,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씩씩댄다는 건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숨을 거칠게 쓰는 의성어입니다. 자, 씩씩댔다는 건 흥분이 됐다는 상태죠. 우리가 어깨를 펴고 가슴을 폈을 때 늠름하고 당당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깨 근육은 호흡하느라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한 상태 혹은 복식 호흡을 정확히 못했을 때는 어깨 근육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석사학위 논문이 호흡 관련인데요. 자, 여기다 갈비뼈와 복부 사이에 손을 한번 놔주시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숨을 최대한 들이셨는데 어깨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신다면 네, 그 부분은 여기가 손해된 부위가 늘어나지 않은 걸 의미합니다. 천천히 다 내쉴 때는 완벽히 흉곽이 쪼그라들고 배가 들어가고 들이쉬면 공기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만큼 팽창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 자체에서 복식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함으로써 내 어깨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호흡을 3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길게 하시는 겁니다. 천천히 쭉 다 내쉬어주세요. 끝까지 내쉬시고 아직 들이쉬지 않아 주신 다음에 둘, 셋 들이쉴 때 어깨가 들썩거리는 느낌보다는 흉곽과 배가 튀어나온 느낌이 더 세게 나오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끝까지 내쉬시고 들이쉬셨을 때 어깨가 들썩거리는 느낌보다는 복부가 더 팽창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내쉬시고 들이쉬시고 네, 숨이 이렇게까지 가득 차야 되고 지금 들썩거리시는 어깨에 비해서 이따 어깨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실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우리 어깨 결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나 좀 주물러 봐라. 네, 자녀분한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깨 결린다는 건 사실 어깨가 뭉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등을 구부리게 되면 이 팔 무게를 승모근이 감당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일이 아닌 팀원이 짐을 감당하고 있게 되어서 힘들다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근육이 뭉쳤다기보다 약화됐다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오히려 운동시켜드려야 하는데요. 자, 차렷하신 상태에서 가슴을 한번 펴주시고 어깨를 뒤에다가 그냥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번쩍 해주시죠. 자, 이 상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대한 올리신 후에 슬쩍 뒤로 넘겨주세요. 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대한 올리신 후에 뒤로 살짝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승모근이 꽉 조이면서 찝히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5, 넷, 셋, 둘, 툭 내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순간 혈류가 돌면서 승모근이 오히려 편안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주물러 주는 것보다 이런 동작을 자주 하시는 게 대다수의 분들에게 유리할 겁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최대한 올려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못 올릴 때까지 올리는 범위입니다. 대표님들을 보면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거의 뒤에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올려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다시 뒤로 살짝 넘기시면 승모근이 바짝 조일 겁니다. 5, 넷, 셋, 둘, 네, 운동 미스트레칭 완료. 요거 한 번이면 결렸던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는데요. 너무 잘 따라해 주셔서 의용공자 꿀팁 하나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어깨를 펴주셨는데 목은 좀 뻐근하신 것 같지 않나요? 자,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 뒤로 살짝 젖힌 다음에 고개를 뒤로 최대한 젖혀주세요. 그럼 이제 목 근육까지 꽉 수축하는 느낌이 나실 거고 여기서 도리도리 해주시면 됩니다. 도리도리 어깨 끝까지 올려주시고 도리도리 하면은
뒤통수까지 쭉 근육이 수축하시는 걸 느낄 수 있고 툭 내리시면 이제 목이랑 어깨 다시 올리십니다. 네. 마사지를 받고 관리를 받으시는 게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운동, 그런 관리 후에 이런 동작을 하루에 한 번만 해주셔도 안 하신 것보다 훨씬 더 상체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앉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앉아서 해야 되는 게 불편한데. 아, 네. 일단은 제가 이따가 선 동작을 부탁드릴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의자 끄트머리에 앉으시는 동작입니다. 제가 앉아 계신 자세를 상상하고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이렇게 껴주세요. 이 상태에서 뭐 돌리거나 하는 거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날개뼈를 최대한 뒤로 모아주시고 팔꿈치를 다 펴주십니다. 일단 이 동작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표님들 중에서는 팔꿈치를 스스로 다 피셨다고 생각하지만 구부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옆에서 봐주셨을 때 팔이 다 펴지지 않았다면 이분은 무조건 등을 피는 운동을 따로 해주셔야 하는 분입니다. 팔꿈치가 다 펴지셨다면 이대로 천천히 뒤로 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로 올리실 때 올라갈 때 딱지가 풀린다거나 어깨만 너무 들썩거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분들도 이 운동을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똑같습니다. 쫙 뻗어주시고 어깨를 최대한 내리신 후에 양 옆으로 몸을 슬쩍 비틀어 주시면 등 뒤쪽이 하나씩 꽉 수축하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동작이 아까 전에 이 기본 동작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보조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꽉 주시고 툭 풀어주시면 등 근육이 한 번씩 다 수축하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간편하죠. 정말 홍삼 스틱 짜드시는 것만큼 간편하다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가지고 홍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건 스트레칭인데요. 목 디스크다 보다 불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부분은 사실 근육도 근육이지만 신경이 쪼그라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을 최대한 넓혀줘야 합니다. 자, 어깨를 최대한 내리시고 네, 양 옆에 손이 부딪히지 않도록 거리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을 이만큼 올려주세요. 자,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은 팔이 당기지 않으실 거예요. 어깨를 내려서 양팔을 누가 잡아당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깨를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손이 꼭 수평이지 않아도 차라리 어깨를 내리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 옆에서 누가 내 손을 당기고 있다고 상상해 주세요. 그럼 쓱 팔이 쭉 당기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느낌 드시나요? 네. 지릿지릿하시나요? 네, 쭉 당기시고 이때 주의사항은 팔꿈치가 너무 펴지지 않게 옆으로 뻗어주셔야 됩니다. 어깨 한번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이 운동에서 어깨를 내리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다 보면 당기면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아픈 걸 싫어하거든요. 다시 어깨를 내려주시고 쭉 뻗어주신 후에 양옆으로 더 당겨주시고 손목을 싹 90도 젖혀주세요. 그럼 지릿 하고 손끝까지 당기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원을 조그맣게 그려주세요. 그럼 웅 하는 느낌으로 어깨가 손끝까지 당기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잠시만 드리면 어깨를 이렇게 올리시고 손목을 이렇게 꺾어드리면 훨씬 당기실 겁니다. 이게 PT를 받은 이유죠. 네. 쭉 바로 딱 놔주시면 놓는 즉시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 하다 다치신 분을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땡겨 죽겠어도 뻗어내세요.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넓어지고 포인트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측면으로 빼주시는 자세를 스트레칭을 하시면 어깨 라인이 엄청 멋있어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 책상에 살짝 붙어주시고 가슴 피는 운동을 업무하다가도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거리를 두시고 손을 책상에 놓으신 손을 손바닥에 마찰력을 이용해서 딱 붙이시고 팔꿈치는 조금 구부리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마찰력을 이용해서 책상을 뒤로 당긴다고 생각하면서 가슴을 뽐내듯이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딱
요 등 날개뼈 아래와 사이에 힘이 들어오실 겁니다. 손바닥을 강하게 밀착시키시고 진짜 책상을 뒤로 당겨보시죠. 네, 몸이 따라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쭉 피시면 등에 힘이 빡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5, 넷, 셋, 둘, 바로 이렇게만 해주셔도 근무하시다가 살짝 굽어 있었던 근육들이 이렇게 가슴을 피는 게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 4가지가 이제 어깨 관련 운동이었고요. 정말 이 정도는 간편하시잖아요. 아마 기억도 나실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런 거를 간편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허리가 건강해지려면 골반이 건강해야 됩니다. 골반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 운동을 하면 정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골반을 어떻게 잘 쓰시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왜 골프 비거리나 오늘 아침에 주차장 골프 모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거리나 아니면은 몸의 쓰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골반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본보기처럼 누워서 하는 것 말고 앉아서도 충분히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측면 자세를 보여드려야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지금 앉아 계신 자세가 이렇다면 골반을 천천히 의자에서 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골반이 잘 움직이시지 않은 분들은 척추 자체가 움직이실 겁니다. 요거 땡깁니다. 앉은 상태에서 골반만 드르륵 드르륵. 지금 제가 공보기를 보여드리는 자세에서 제 배꼽 위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 상태로 골반을 굴려주시면 아래쪽 척추 길이끈에 힘이 딱 들어오실 겁니다. 골반을 자 요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뒤로, 골반을 앞으로 아랫배를 내리는 듯한 느낌이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뒤로, 꼬리뼈를 감추는 듯한 느낌을 주셔야죠. 앞으로 뒤로. 이 자세를 네. 안 되는데. 앉았어요. 의자 안 되시죠? 제가 의자를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으신데요? 앉아서는 호흡에 돌리는 느낌보다는 골반을 굴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도 제 어깨 높이는 변함이 없죠. 골반을 굴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굴러간 상태를 냅두시고 스탑. 네. 그 다음 체중을 앞으로 살짝 쏠아주시면 힙이 늘어나고 허리 길이끈이 좀 당기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이런 거는 정확히 모르실까요? 네. 다시 한 번 더 골반을 앞으로 돌리시고 뒤로 돌리시고 앞으로 돌리시고 뒤로 돌리시고 앞으로 돌려서 멈춘 후에 여기 서해부 팬티 라인이 꽉 접혀야 됩니다. 네. 그 상태로 딱 버티시면 허리 한번 만져보시면 엉치 바로 위에 척추 길이끈이 만들어지실 겁니다. 그 근육이 딱 서 있으면 잘하시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는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다른 관계를 못하니까. 그 허리가 세게. 자, 끝나고 따로 뵙겠습니다. 자, 이제 골반을 앞으로 돌려주시고 엉덩이를 딱 5cm만 뛰겠습니다. 네. 그럼 상체의 기울기는 약간 30도 정도 이루어지고요. 이대로 버티시고 무릎만 슬쩍 펴시면 뒷다리가 조금 당기실 겁니다. 뒷다리가 안 당기시는 분은 체중을 앞으로 살짝 돌아주세요. 그 다음에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면 됩니다.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이게 학창 시절에 그 투명의자 자세와 아주 똑같죠? 맞습니다. 손의 위치를 머리 위로 해주시면 등까지 수축되는 느낌이 드시고 길이끈에 힘이 많이 들어가실 겁니다. 제가 억지로 시켜드릴 수는 없는 모양이니까 힘드신 분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1분이 된 후에 1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체력들이 좋으시네요. 역시 리더들은 절대 포기를 하지 않으시는군요.
힙을 뒤로 조금 더 빼주시고 양 앞박 발가락이 체중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가 비거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손 위로 더 올려주시고 자 이제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피부를 누른다니까 지금 이 자세가 기본 어드레스 자세에서 하체를 버티는 힘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힘이기 때문에 이 자세가 불편하면 자세를 예쁘게 잡을 수가 없죠. 5, 3, 네 맞습니다. 2, 1 바로 좋습니다. 앉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힘든 운동인데 이렇게 효과 없으면 진짜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요 자세를 이렇게만 유지해 주시고 이거는 정말 가끔 피로감을 느끼실 때 아니면은 운동할 시간 없는 날 이런 식으로 살짝 자세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립근까지 강화하고 골반을 잘 벌리는 움직임이 나오시면 그때부터 골프 자세에서 골반을 쓰라는 프로들의 많이 이해가 되시기 시작할 겁니다. 골반을 앞뒤로 잘 돌리고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 상태예요. 골프도 자시죠? 제가 강습은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이제 애기가 들어가서 예. 왜냐면은 회원님들을 티칭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골프를 못 치면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릴 게 없어가지고 제가 또 강습을 받기도 하고 제가 한 차례를 나왔는데 교과 과목 속에 골프가 있었어요. 네, 접하게 돼서 도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운동인데요. 아까 작은 거 따라해 주셨으니까 이제 본 운동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몸에 들어온 물을 예쁘게 굴려서 유지하는 것, 세포에 전달하는 것, 그리고 지금 제가 땀이 좀 났죠. 긴장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요거 했다고 저도 땀이 좀 나긴 하는데요. 나쁜 물은 잘 빼주고 좋은 물을 빨리 집어넣어 주시는 거, 그게 또 다른 운동의 역할인데요. 우리 심박수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 운동만 해도 효과가 있는지를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심박수가 5, 60대 기준 약 평균 심박수가 70회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운동을 했다라고 강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약 100에서 120회 정도만 돼도 중급 정도의 운동을 하셨다고 감안할 수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운동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이 심박수가 안 오고 심장이 더 적게 뛰게 됩니다. 한번 대표님들 심박수도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서 이 정도 운동을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면 실제로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자세의 연속입니다. 요거 딱 1분만 하겠습니다. 플로우가 똑같습니다. 자, 골반을 앞으로 돌려주시고요. 발목은 실례합니다. 최대한 꺾은 상태에서 딱 내려줘요. 자, 이 상태에서 힘을 1cm만 딱 내주시고요. 네,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요만큼만 일어나셨다가 살짝 엉덩이 터치하고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나, 둘, 1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발가락 최대한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홉, 열,